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구하며 그리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 육해 공군 그리고 그 밖의 전력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항의 첫 번째 게 바로 전력 불보유. 두 번째 게 교전 불인정입니다. 이야. 이 내용 보니까 맞아도 참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이중삼중으으로 꽉 채워놓은 거죠. 정말 강력한데요. 강력하죠.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한번 네. 전쟁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서 한일 간에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계기가 독도예요. 저 평화법에 의해서라면 독도 도발을 일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죠. 자기 영해 안에 있건 남의 나라 땅이든 절대로 일본은 무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 영토에 들어와 오면 발포하겠다라고 하는 위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헌하기 전에 독도 근처에서 자꾸 까불면 그냥 쏴버리면 안 되나? 그거 왜? 거의 선을 넘으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아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일평 씨 거꾸로 같은 그렇게 사람들 발표를 하면 때문에. 일본이 그걸 이용해서 당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반격한다. 된다.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거죠. 있겠네. 그렇죠. 네.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영구히 뭐 보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구히 이런 말은 솔직히 인연을 맺을 때도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 일이 어떻게 그래요?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 소약할 때 영원히 사랑했다 이거 안 했어요. 저는 물론 남편을 영원히 사랑하지는 하지만 약간 주저하시네요. 아니 아니에요. 어우 땀이 나네요. 근데 이 나라 간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구히 군대를 갖지 않겠다 이런 말은 저렇게 조항으로 남겨놓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위험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영구히 전쟁을 포기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일본의 보수 우익들 입장에서는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굴욕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먼저 초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초안을 가서 만들어서 미군정에게 보여줬더니 속된 말로 단칼에 거절을 당한 겁니다. 일본 천황이 주권을 갖고 있고 천황이 군사를 통수한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반성을 안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 관계자들도 보고 기가 막히면서 이따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들고 왔다. 그렇지. 네. 미국의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를 통과하고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패전국이 정말 일본 하나뿐만이 아닌데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군대 다 있지 않나요? 독일의 경우는 네. 당시에 이제 바로 냉전이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소련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동맹 국가들이 이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의 재무장을 할 수 없이 서로 합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독일의 경우는 주변국들한테 이제 사죄를 진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당시에 이제 무솔리니가 국민들에 의해서 축출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에 합류하고 연합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 판결을 할 때도 이 반성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지잖아요. 실제가 적은 거죠. 가중 그죠? 처벌. 아, 얘네 반성도 안 하는 것 같고 헌법 초안 마련해 온 거 보니까 과거 그대로 할 것 같고 엄하게 다스려 보자. 약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만도 하네요. 반성이라는 게 사실 사과 이런 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맞아. 아, 너무 잘 아시죠? 중요하죠. 시기예요. 가정에서 또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뭔가 아내의 눈빛이 안 좋아. 내가 몰라도 네. 미안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미안하지? 미안합니다.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러게. 모르는 것도 미안합니다. 이거는 항상 이게 있어. 근데 무조건 막 덮으려는 그 태도 더 나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다 짜작짜작. 잘못은 사람도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주 씨. 네, 화난 독후뿐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빠른 사과 좋습니다. 빠른 사과. 내용 있는 좋습니다. 사과. 네, 네. 역사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우는 그런 프로였는데. 자,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항복을 서명한 날이 1945년 5월 8일이에요. 네. 일본은 천황이 언제 항복
라디오 나왔다고 그랬죠? 8월 15일. 8월 15일이죠. 그리고 질질 또 끌다가 9월 2일 날 드디어 항복 서명을 합니다. 독일보다도 자그마치 뭐 4달 이상 저 보세요. 버틴 데다가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군이 그 이오지마라든지 오키나와 상륙 작전에서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은 영원히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강했죠. 당시에.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복수심, 그리고 약간 괘씸죄, 괘씸죄. 이런 게 합쳐진 것 같아요. 아주 소수지만 미군 중에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을 같이 가본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예, 예.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유럽 전선은 치열했고 태평양 전선은 처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본의 근대사의 흐름, 개항 메이지 유신. 이때부터 이후부터 이 군국주의, 팽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다 이기면서 네. 전쟁 기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끝이 어땠다? 원폭 두 발로 꽝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희생과 피해를 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런 전쟁은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결의 속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평화 헌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 평화헌법이 절대로 미국이 무조건 강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일본의 그 의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치고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일본의 법률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천황이 이 법률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절차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헌법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가장 큰 전쟁의 책임자 바로 쇼와 천황이 이걸 제거하면서 짐은 이 평화헌법의 제정을 기쁜 마음으로 제거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분위기가 이건 당시에 일본 정부나 국민 모두가 다 동의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개정이 안 됐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사죄 반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평화헌법이 자기네 일본을 평화적으로 지켜주고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